안녕하십니까.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시장이 상당히 좀 많이 밀리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 예를 들어 코스피의 이 이분봉으로 보자면 코스피도 쭉 하니 밀렸다가 장 중간에 좀 괜찮았거든요. 예, 그래도 회복을 해주다가 다시 밀리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졌다가 약간 떨어진 폭을 만회를 했다기보단 더 이상 떨어지지 말아야지라고 했다가 더 떨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인 한 3시 10분 정도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두 시장, 양시장 다 상당히 좀 기분이 나쁜 흐름, 더군다나 코스닥은 전저점을 또다시 위협하는 굉장히 좀 기분 나쁜 흐름으로 끝이 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렇게 시장이 정말 안 좋게 끝나는, 오늘 갑자기 정말로 뜬금없이 너무나 시장이 많이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를 굳이 꼽자면 저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금리 인하. 물론 금리 인하라는 재료 자체는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언제나 호재입니다. 금리 인하라는 건 말 그대로 주식 시장에 돈을 풀어서, 쉽게 설명드리면 주식 시장에 돈을 풀어서 주식시장을 강제로 좀 위쪽으로 좀 끌어올릴 수 있고 거래 대금을 좀 많게 해줄 수 있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원래 2%였다가 1.8로 내려갔거든요. 여기 보시면 2%였다가 이런 식으로 1.8로 내려갔는데, 어저께 금리 인하의 이유가 뭐냐, 1.8%로 떨어졌기 때문에 2%대로 올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깜짝 금리 인하라고 하면서 떨어뜨렸습니다. 금리 인하를. 그러면 일단은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건 뭐냐, 금리 인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요, 한 달 전만 해도 한국은행에서 이창용 총재가 절대로 올해는 더 이상의 금리 인하는 없다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갑자기 한 달 만에, 딱 한 달밖에 안 걸려요. 한 달 만에 금리 동결이었다가 인하로 바꿨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딘가에 멍들고 있는 거 아니야? 가뜩이나 투심이 이렇게 어지럽게 밑으로 꽂아 버렸는데, 거기다가 지금 금리 인하로 강제로 증시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투자 심리를 더 얼어붙게 만든 거죠. 예. 아니 왜냐면 그래도 경제학에서는 가장 뭐 선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한국은행에 있으신 분들은. 근데 한 달 후의 예측도 정확하게 100% 틀린 거죠. 예, 이유는 뭐다? 트럼프가 당선이 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지금 한 달 전이면은 요때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때면은 트럼프가 거의 당선된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예. 그렇지 않았나요? 저는 뭐 한 1년 전이다 이러면은 뭐 이해라도 하겠죠. 근데 한 달 전에 트럼프가 당선될 줄 몰랐다. 공화당이 레드 스윕, 그러니까 공화당이 상위원, 하위원 다 이렇게 쓰러질 줄 다 이렇게 싹쓸이할 줄 몰랐다. 스윕할 줄 몰랐다. 뭐 공화당 이건 그럴 수 있는데, 트럼프 당선되는 거는 뭐 솔직히 이거는 한 달 전에도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시장에 빠진 가장 큰 이유는 금리 인하다. 정말 이게 해석하면 웃기지만, 금리 인하를 너무 이렇게 뜬금없이 해버리면요, 정말 약도 정말 그런 거잖아요. 감기에 딱 걸렸을 때 초기에 딱 약을 쓰면은 바로 다음날 한숨 자고 일어나면 낫듯이 정확하게 그래야 되는데, 감기가 막 중증이야, 막 열이 막 40도 올라가는데 감기 초반에 먹어야 되는 약을 계속해서 조제한 느낌이다. 그게 오늘 시장에 어느 정도 좀 부담으로 작용됐고,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들도 그래서 한 어제보다 더 팔았죠. 한 6천억 정도 매도를 진행을 했다. 오늘은 기관들도 좀 받아주질 못한 게, 제가 봤을 때 11월 연말이기 때문에 월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받아주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선물 시장, 옵션 시장은 많이 이렇게 좀 텅텅 비었는데 현물에서 좀 많이 팔았고요. 보시면은 그럼 어디서 좀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냐 본다면 역시나 제조업 쪽이죠. 예, 제조업 쪽에서도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화학, 롯데케미칼 요즘 이슈 많죠. 화학 쪽은 역시나 보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반도체와 화학 쪽에서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렇다 이겁니다. 그 어쨌든 이유는 이제 정확하게 아셨죠. 시장이 왜 빠지는지는 이유를 아시면 돼요. 이게 뭐 기사로는 또 제목 좋아요. 뭐 예상 깨고 전격 인하 이건데 성장률을 일단 낮췄다라는 게 굉장히 좀 부담이 됩니다. 예, 근데 저는 또 한 번 얘기 드리지만 이거를 예측을 못하고 한 달 만에 이름을 이렇게 금리 동결해서 갑자기 인하로 바꾼다라는 거는 이건 좀 너무 납득이 안 돼요. 저는 아직도 좀 납득이 잘 안 된다. 예. 물론 이제 경제라는 게 그 뭐 한 달 안에 막 생물처럼 움직이니까 어떻게 될지 진짜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종목이 움직이는 것처럼 경제도 어디로 움직여야 되는지는 정말 모르는데 그래도 이분들은 저보다는 많이 아시잖아요. 예. 저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인 수치도 미리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더 좋은 자료도 볼 수 있는데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시장에 좀 부담이 다가오고, 더군다나 이게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해서, 저는 참 요즘에 이해 안 가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한국중앙은행이라는 데서 금리를 내리면, 시중은행이라는 게 있죠. 뭐, KB, 뭐 하나은행, 우리은행, 이런 데서도 기준금리를 다 같이 내려줘야 되는데, 지금 어떻죠? 한국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려도, 시중은행이라고 불리는 KB, 뭐 하나은행, 우리은행, 뭐 이런 신한은행 이런 데들은 기준금리 안 내려요. 안 내리고 오히려 대출금리만 올린다고요. 돈을 빌려주는 금리만 올린다고. 예금금리 안 올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예전처럼 뭐 특효약처럼 지금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내린다고 물론 시간을 좀 주면 경제가 살아나겠지만 지금 이렇게 급변하게 그러니까 증시 상황이 상당히 체력이 안 좋을 때, 그러면 한 달 전에 이거 0.25 내리지 말고 B컷으로 내리던가요. 내린 이유도 참 그렇잖아요. 이게 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한 거다? 차라리, 증시가 너무 떨어져서 금리를 내립니다. 이러면 오늘 좀 올랐을 수도 있어요. 참 이분들을 탓하기는 제가 참 비겁하지만, 정말 아침부터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뭐 저의 속풀이는 여기까지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예, 오늘 뭐 전체적으로 종목 올라간 거 없습니다. 예, 올라간 거 없어요. 예, 보시면 그냥 네이버 카카오 정도 올라간 거랑 그 다음에 엔터주 계속 보자고 했죠. 예, 엔터주랑 OTT 컨텐츠 보세요 이거. 좋아요. 좋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 인터넷 관련주 얘네 있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말고 게임이랑 엔터주가 훨씬 더 좋아요. 예, 지금은 움직임이 그래요. 제가 봤을 땐 충분히 그런 움직임 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자, 삼성전자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루는 하이닉스가 더 떨어져, 하루는 삼성전자가 더 떨어져, 뭐 거의 용상박인데요. 삼성전자 떨어진다고 얘기 드렸죠. 요때 물타기 하지 마셔라. 이때 아직 아니다. 말씀드렸죠. 이때 당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요 갭을 메꿔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요때 54,000원, 53,000원. 그러니까 53,000원에서 며칠 전 영상 녹화하셔도 됩니다. 녹화 보셔도 됩니다. 53,000원에서 55,000원짜리 요 자리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다. 요렇게 올라가 있을 때 이거는 페이크다. 거기다가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요 갭을 메꾸려고 내려온다. 요 갭은 55,000원에서 53,000원짜리 갭은 무조건 메꾼다. 금방 메꾸죠. 삼성전자 쉽다니까요. 오히려 쉬워요. 갭 메꾼다니까요. 딱 메꾸잖아요. 요 자리 정확하게 메꾸잖아요. 여러분들 딱 보세요. 제가 네모칸 쳐드릴까요? 여기서부터 여기인데 여기 딱 오늘 음봉의 크기랑 딱 맞죠? 딱 메꾸잖아. 바닥까지. 그러면은 이제부터 그럼 멘토님 무조건 올라가나요? 아니요. 이제부터 이 55,000원, 53,000원 요 자리에서 계속해서 횡보할 거예요. 그러다가 이상 슈팅 한 번씩 나올 겁니다. 이상 슈팅 한 번씩 나올 때가 어디냐? 한 6만원 선까지. 예. 단숨에 7만원 못 가요, 이거. 단숨에 7만원 갈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는. 삼성전자가 나빠서가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죠. 올라가려면 HBM 이슈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엔비디아 납품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이겨 먹어야 된다고요. vs 하이닉스. 아니면은 중국의 디램을 완벽하게 막던가. 중국의 디램 공습을 완벽하게 막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일단 세 번째, 미국이랑 칩스법 해결이 되면은 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새로 들어온 거죠, 이건 또. 근데 이것도 해결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받기 힘들어요. 중국 디램? 이기기 힘들어요.
HBM밖에는 지금 살아남을 게 없다는 거죠. 이게 올라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지금 기술상으로는 좀 무리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5만 원 밑에, 그러니까 5만 원 가까이에서 무조건 저점이다. 이때는 무조건 매집하셔야죠. 네, 매집하셔야죠. 네, 매집해야죠, 이 자리에서. 근데 저는 6만 원짜리에서도 매집하라고 했어요. 네, 왜 모아가 충분히 모아가 자리죠, 이 자리면.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는 무조건 떨어진다. 제가 이거 삼성전자 이렇게 올라갈 때 이때 떨어진다라고 경고를 많이 드렸잖아요. 예, 경고를 많이 드렸을 때도 되게 이렇게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있었어요. 아,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왜 삼성전자 떨어진다고 하냐. 이제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이겠죠. 근데 제 방송을 정말 오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삼성전자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제 주주는 될 수 없지만 삼성전자가 올라가야지 우리나라 주식이 올라가요. 근데 이게 왜 떨어진다? 이 갭. 삼성전자 이 갭 있으면 죽어도 못 올라갑니다. 이 갭 딱 메꾸려고 오늘 음봉 딱 떨어졌죠. 이제 갭 다 메꿨고요. 요 자리에서는 한 6개월 가량 이제 시간 좀 주면 6개월에서 1년 가량 시간 주면 6만 원, 6만 5천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점. 근데 추가 매수 타점은 충분히 내려왔다. 저는 추가 매수 타점까지는 충분히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하이닉스는요, 요 자리를 제가 이제 깨면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15만 7천 원짜리. 15만 7천 원, 6천 원짜리 만약에 깨면 얘는 레벨 다운이 조금은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이제 칩스법이에요. 물론 삼성전자가 칩스법 수혜가 훨씬 금액이 커요. 회사가 크니까. 얘는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칩스법이 금액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럼 왜 떨어지냐? 그냥 안 좋은 뉴스니까. 현재 주식시장에서는요, 좋은 뉴스는 요만큼 반영되고 나쁜 뉴스 이만큼 반영해버려요. 네, 지금 그렇잖아요. 오늘도 지금 보시면 상승 종목을 본다면 오늘 코스피 상승 종목이 보이세요 이거? 152개. 한 종목도 안 올라간 거예요 이건. 예, 올라가봤자 네이버 카카오 2종목 정도? 나머지는 인버스예요. 그러니까 주가랑 반대로 설정하는 인버스가 여기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랑 ETF. 예, 그거. 근데 코스닥. 예, 떨어진 종목 1300개입니다. 말 다 했죠. 예. 그러니까 오늘은 어떠한 종목이든지 다 떨어진 겁니다. 시가총액 상위 볼게요. 시가총액 상위. 뭐가 올랐나요? 셀트리온 뭐 이게 오른 거예요? 그나마 버텨준 거지. 예, 고려아야는 이제 논외로 칠게요. 이건 완전 선수들의 영역이니까. 네이버가 조금 그래도 역시나 강하다. 네이버는 네이버 확실히 좋아요. 네이버는 역시나 강하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 좀 더 심하죠. 예, 엔터 말씀 계속 드렸죠. 예, 한 2주일 전 방송만 들으셨어도 엔터에 제가 집중해 달라. 엔터 괜찮죠. 엔터 말고는 또 올라간 거 없어요 얘도. 그러니까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다 빠졌어요. 너도 나도 다 빠졌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기분 나쁜 하락이지 않을까. 상당히 좀 기분이 썩 좋진 않습니다. 예. 그치만 저는 연말까지 그래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희망고문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이 바닥 자리에서 7일 연속 양봉이 나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오늘의 급락폭은 아마도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의 뜬금없는 금리 인하가 시장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었는데 이 뜬금없는 금리 인하가 지금 가뜩이나 얼어붙은 투심을 더 꽁꽁 얼린 거 아닌가. 굳이 남의 탓을 하자면 저는 그렇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떨어졌을 땐 또 다시 금방 회복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말 내내 그냥 푹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주식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말 좀 편안하게 지내시고 레벨업 시간에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